오늘은 12월 16일 밤이고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제가 생각하는 그런 잡다한 팁 4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어디까지나 이 시장은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그런 팁들도 다 100%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들어보시고 각자 좀 이런 관점도 있구나 하면서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차트 세팅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보조지표라는 게 사실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노이즈가 생겼어요. 그래서 보조지표를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어떤 자주 사용하거나 자기랑 좀 잘 맞는 것 같다, 뭐 신뢰 가는 지표다라고 하는 그런 보조지표 한 두세 개 정도만 쓰면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어떤 매매 경험이 많이 늘어날수록 보조지표의 사용 빈도도 되게 줄고요. 그리고 사용 종류도 되게 줄어요. 그래서 많이 쓰다 보면 노이즈가 생기고 오히려 어떤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헷갈리기 때문에 하시다 보면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제가 하는 말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트 세팅은 그냥 볼린저 밴드 50이고요. 그 다음에 로우, 어퍼, 그리고 미드까지 다 넣어주고 50입니다. 50에 2, 표준 편차 2를 썼고, 그 다음에 RSI는 기본값 14로 세팅을 했습니다. 딱 이 두 개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팁, 이거는 이제 패턴에 관한 건데, 네, 쓰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확장형 패턴에서 까다롭죠. 확장형 패턴이 이제 고점도 갱신하고 저점도 갱신하는 그런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로스컷도 많이 털고 가는 그런 무빙인데, 이거의 특징이 있어요. 확장형 패턴에서는 두 번째 방향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 이건데 이 원리를 한번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심리적으로. 일단 차트가 뭐죠? 차트가 이 시장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잖아요. 그쵸? 캔들로. 그러면은 그거를 대입했을 때 이 확장형 패턴이 왜 일어나는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또 롱에 익숙하니까 롱 관점을 한번 볼게요. 자, 이러한 패턴이 나왔어요. 그렇다는 거는 확장형이죠. 이런 식으로 확장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저점을 뚫어가지고 이제는 밑으로 이제 하락하는 그런 방향대로 이제 가격이 나오겠구나 했는데 고점을 갱신을 해버리죠. 그렇다는 거는 뭔가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락하려고 했는데 뭐 여기서 밑에서 받치는 사람들이 많든 뭐 어떤 뭐 기관이 들어왔든 어떤 호재가 있든 결국에는 다시 위로 올라간 거죠. 그쵸? 그러면은 마지막에 얘네들이 평가하는 거는 결국에는 상승을 마지막으로 평가를 한 거예요. 원래는 시장 참여자, 시장 참여자들이 밑으로 갈 거야 라고 평가를 했는데 아니다, 아니다. 바뀐 거죠. 결국에는 위로 갈 건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까지 이러한 패턴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다시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밑으로 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보통 이렇게 세 번째까지 나오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거의 거를 잠그고 그러면은 다시 그려보면 자,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확장형이고 자, 여기를 저점을 갱신을 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이제 들어가야죠. 여기가 첫 번째 방향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방향이 위로 나왔어요. 이랬을 때 여기서 다시 이제 눌림이 나오겠죠. 눌린 다음에 위로 갈 확률이 높다. 이러한 패턴이 나오면 확장형이 나오면 마지막으로 나왔던 그 방향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더라. 다만 보통 확장형이라 하면 일단 방향이 두 개는 최소한 나와줘야 되고 보통 세 개까지 안 나오고 두 개에서 멈춘다 라는 게 제 경험상 데이터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전 매물대를 당연히 확인해야겠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매물대에서 무조건 지지나 저항이 보통 일어나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확률상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매물대를 확인해 주고, 그리고 바닥은 일로 잡는다. 첫 번째 나왔던 방향, 거기가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매물대를 확인하고, 이제 너무 위에서 또 잡으면은 손익비가 안 좋겠죠. 물론 위에서 살짝 꺾었다가 갈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저희 게 아니죠. 그리고 이 매물대들을 확인했을 때 이런 데서 뭐 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할로 잡아서 평단을 좋게 만드는 게 당연한 거겠죠. 이거는 누누이 말씀드린 거라서 손익비에 대한 얘기는 안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보통 두 번째, 이제 마지막 나온 방향대로 흘러가더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자, 두 번째 팁을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두 번째는요, 이거는 음, RSI인데요. RSI에 트리플 다이버전스가 있어요. 혹시라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트리플 다이버전스는 이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예시를 이렇게 못 찾는데, 예를 들어서 가격의 저점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RSI의 어떤 저점은 계속 올리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가격은 이렇게 내려가는데 RSI는 점점 올라가는 그림. 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올 거예요. 이 위에는 가격이고요. 가격의 저점은 계속 내려가죠. 근데 RSI의 저점은 계속 올라가는 형태가 될 거예요. 이랬을 때, 자, 여기를 자르고 이쪽 왼쪽만 보면은 이건 그냥 상승 다이버전스 하나만 나온 거죠. 근데 이거를 여기까지 보면 두 번 연속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트리플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보통 트리플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요, 저점 한번 그냥 여기 밑에 뭐 매물대가 없지만 한번 잡아보는 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격이 지금 트리플 다이버전스가 뜨고 있다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트리플 다이버전스가 이제 컨펌이 났어요. 그러면 여기를 한번 분할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떨어지면 또 잡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뭐 이제 한 뭐 3, 4분할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야겠죠. 근데 이렇게 잡으면요. 이렇게 잡으면 다이버전스가 계속 뜰 때마다, 연속으로 뜰 때마다 잡으면요. 보통은 다 수익권으로 나오는 편이에요. 다만 좀 리스크는 당연히 있겠죠. 뭐 100%는 아니지만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조금만 해보면은 괜찮은 또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그런 어떤 패턴이죠. 보통 이제 다이버전스는 한 번만 보통 나거든요. 근데 두 번 연달아 이렇게, 그러니까 저점이 세 개가 완성되면서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공격적으로 바닥, 그러니까 이 매물대가 없다고 해도 조금 공격적으로 담아 보면요, 이 한 번 더 떨궈 주고 바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제 평단은 뭐 예를 들면 이쯤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수익이 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저는 조금 신뢰하는 편이에요, 일단. 그리고 RSI의 어떤 다이버전스 자체를 신뢰하는 편이기도 하고, 다이버전스도 그냥 쓰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세 번째 팁인데, 자, 세 번째. RSI 다이버전스가 뜬 이후에 이전 파동의 고점을 높였다면, 눌릴 때 산다. 이때 50선은 밑에 있어도 된다. 이 밑에 있어도 된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은 RSI에 상승 다이버전스가 떠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가 예를 들어서 바닥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전 파동의 고점을 일단 넘겨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가 바닥일 확률이 높아요. 이거는 한번 차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로 보여드리면 뭐 이런 그림이 되겠죠. 예를 들면 이걸 좀 확대해 볼까요? 작으니까. 자, 이것도 아까 이거 예시가 바로 나오네요. 자,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한번 떴죠. 그쵸? 이렇게 상승. 그리고 나서 또 가격이 하락했는데 다이버전스가 또 떴죠. 이거 뭐 거의 비슷하긴 한데 완벽한 다이버전스는 아니지만 거의 RSI는 거의 떨어지지 않고
가격의 저점이 올랐죠. 거의 트리플 다이버전스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럴 때는 여기 밑에 바닥 그 매물대가 없더라도 여기서 분할로 진입을 해보면 된다라는 거겠고, 지금 알려드리는 내용은 지금 여기 보면은 다이버전스가 떴어요. 여기서. 그쵸? 그렇다고 무턱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하락을 맞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다이버전스가 뜨는지 확인하는 게 일단 1차 신호고요. 그리고 조건 2번은 요 매물대를 얘가 넘겨줘야 돼요. 넘겨주면 그리고 나서 이런 데에서 눌릴 때 받아가지고 이 상승을 이어가는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못 나왔고, 그러니까 매수할 별로 타이밍이 없고, 트리플 다이버전스를 썼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하나 있었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도 가격이 내려졌는데 RSI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죠. 그렇다는 건 다이버전스가 떴다는 거고, 이전 고점을 얘가 넘겨줬어요. 그쵸? 그랬을 때 이러한 매물대들, 왼쪽 보이죠? 다시 그어볼게요. 여기 받았어요. 여기 받았어요. 여기 받았어요. 그랬을 때 그거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분할로 담고 저점 당연히 일로 두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또 올렸을 때도 중요해요. 올렸을 때 이 고점을 얘가 넘겨주면 더 가는 거고요. 넘겨주지 못하면 횡보로 들어가거나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는 그림이 나오겠죠. 보통은 횡보예요. 왜냐? 여기서 이미 많은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에너지를 축적하는 기간을 가져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횡보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왔다가 다시 방향을 전환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좋겠죠. 어쨌거나 여기서 평단이 형성이 됐을 테고 이 정도 먹었으면 됐잖아요. 그쵸? 그렇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런 다이버전스가 뜬다면 두 번째로 이 전고점을 넘겨주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방법입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요, 패턴으로 보면, 자, 여기서 많은 어떤 힘겨루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살짝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내려왔다가 올라왔죠. 그럼 여기를 맞췄죠. 요 라인에. 그렇다는 건 여기 정확하게 제가 한번 D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서부터 요 라인이네요. D로 하면은 요 정도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럼 요 부분부터 요 부분까지, 이거는 그냥 꼬리로 했어요. 여기는 정확하게 할 수가 없죠. 밑에 뭐가 없으니까 매물대가. 자, 그러면은 이 띠 처리한 부분이 있죠. 이 영역 사이에서 횡보를 하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언제부터? 얘가 여기를 맞고 떨어지는 순간부터, 혹은 눈치가 빠르면 여길 찍고 올라가는 순간부터 일단 여기까지 한번 치겠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이 사이에서 일단 횡보를 할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도 횡보를 해요. 그러다가 여기를 돌파를 하니까 조금의 어떤 가격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얘가 떨어지니까 여기서 지금 또 지지가 나오는 거죠. 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마디로 이런 그림인 거예요. 이런 그림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면서 매매를 하면 더 좋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가까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 왼쪽을 안 보고 여기만 보고 있으면 이게 박스인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하락이 있고 난 뒤에는 이 이전 매물대들을 확인하면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유지하는지 그거를 좀 알아야 돼요. 이거랑 이제 같은 개념으로, 딴소리해서 안 되는데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와줬어요. 그쵸? 여기서 왔다가 여기가 많이 싸웠죠. 싸운 흔적이 보이죠. 양봉과 음봉에 계속 지지고 볶았던 구간. 여기서도 보이죠. 그리고 떨어졌다가 이제는 올라와서 여기서 살짝 비볐다가 여기까지 왔죠. 그럼 여기를 한번 잘라 볼게요. 이렇게 자르면은 일단은 여기 요 라인이 되겠죠. 조금 더 올려야겠네. 요 정도 라인. 그리고 밑으로는 요 정도 라인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4시간 봉상에서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놀겠구나. 요 박스권에서 놀겠구나. 그리고 요 라인들을 뚫어주면은
올라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5분 봉이든 뭐 1시간 봉이든 4시간 봉이든 다 똑같고요. 그리고 뭐야 3번이 없어졌네요. 텍스트 한번 다시 써볼게요. RSI 다이버전스가 뜬 이후 이전 파동의 고점을 높였다면 놀릴 때 산다. 50선, 이평선이죠. 50선 밑에 가격이 존재해도 돼요. 밑에 있어도 K. 이렇게 하고 락을 걸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제 네 번째는 볼린저 밴드에 관련된 건데, 볼린저 밴드가 이제 좁아지기 전에 가격의 변화가 반대로 일어나면 시세의 흐름이 끝났을 확률이 높다. 대신 박스권은 용인.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시 차트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반영한 그림이라고 했어요. 여기가 출발선이에요. 그러면은 볼린저 밴드의 원리가 예전에 제가 올려드렸다시피 뭐였죠? 표준 편차죠. 볼린저 밴드는 시세가 다니는 길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길 밖으로 삐져나와서 뚫어버린다는 거는 볼린저 밴드가 한마디로 한 방향으로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는 원래 있어야 할 그 길에 캔들이 있지 않고 한쪽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가격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순간들이다. 점점. 그러니까 그 볼린저 밴드가 벌어지는 그 타이밍에 뭔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를 이용을 해서 한번 볼게요. 볼린저 밴드는 뭐 위에서 뭐 이 상단에서 팔고 하단에서 뭐 사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변동성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는 그냥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좋거든요. 그래서 시세의 변화의 어떤 시작점을 포착하는 게 볼린저 밴드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고 넓어지고 하죠. 좁아졌을 때는 시세의 흐름이 안 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냥 놀고 있다. 즉 누군가의 개입이 없는 상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볼린저 밴드가 벌어지는 순간부터 쭉쭉 벌어지죠. 지금도. 이런 경우에는 누군가 개입이 있다. 누군가 팔고 있다. 혹은 누군가 사고 있다. 라는 소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좁아지기 전에, 즉 볼린저 밴드가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볼린저 밴드가 좁아진다는 거는 더 이상 가격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가격 변화가 크지 않다. 예를 들어서 볼린저 밴드가 더 이제 길이가 더 작으면 작을수록 더 빨리 줄어들 테고요. 길이가 길면 길수록 더 늦게 나타날 거예요. 그런 신호들이. 그랬을 때 저는 일단 50선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시를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예시는요. 일단 볼린저 밴드가 벌어졌어요. 여기서부터 벌어졌는데 이게 지금 시세가 한쪽 방향으로 계속 나죠. 그쵸? 계속 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뭐 다른 거 해석할 그것도 없어요. 이런 거는 제끼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벌어진 상태로 쭉 가다가 이제 횡보로 넘어가는 구간 이런 것도 참고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시세가 나다가 이쪽으로 벌어졌어요. 그쵸? 그러다가 얘가 아직 다 아물지 않았는데 이 친구가 볼린저 밴드가 아직 좁아지지도 않았어요. 이 정도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아직 좁아지기도 전에 시세가 먼저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둘 중 하나예요. 반대로 시세가 날 확률이 높거나 혹은 횡보로 가거나 그 둘 중 하나거든요.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시를 좀 더 찾아보면 자 이런 거죠. 딱 좋네요.
자, 위쪽으로 이제 볼린저 밴드가 점점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얘가 시세를 이어가야 되죠. 아까 볼린저 한 방향으로 났을 때 이걸로 한번 볼게요. 한 방향으로 나면 계속 더 넓어져야 돼요. 시세가 강하게 나려면. 이 추세를 유지하려면 볼린저 밴드가 넓이가 계속 벌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왼쪽 같은 경우에는 벌어지다가 볼린저 밴드는 계속 벌리고 있어요. 벌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시세가 얘를 밑으로 확 빼요. 그쵸? 일단 첫 번째, 이전 매물대를 뚫었죠. 원래는 여기서 반등이 일어났었어야 돼요. 첫 번째로. 왜죠? 이전 고점이었고 여기가 지지하는 역할을 했고, 그리고 나서 얘가 여기서 살짝 반등을 줬는데 힘이 약하니까 여기까지 못 가고 훅 떨어지죠. 그러면은 여기서 눈치를 채야 돼요. 여기를 깨지는 순간 첫 번째 눈치를 채야 되고요. 두 번째 눈치는요. 이 50선 있죠? 50선이 깨지는 순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밑으로 빼니까 결국에는 조금 횡보를 하더니 가격이 반대 방향으로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것도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 친구가 시세가 확 났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다시 시세가 올라가려면요. 일단 여기에 매물대들을 지지를 해줬죠, 처음엔. 그래서 다시 가려나 보다. 일단 요 고점 못 남겨줬으니까 당연히 일단 쉬었다 가는구나. 혹은 시세가 반전이 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쉬었다 가나 했는데 여기를 뚫어버렸어요. 그쵸? 여기를 뚫어버렸어요. 그리고 50선 여기도 뚫렸어요. 그렇다는 건 시세가 반대로 날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참고해 보세요. 얘 같은 경우도 여기서 쭉 점점 볼린저 밴드가 이제 넓어졌죠. 넓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오더라도요. 이렇게 오더라도 최소한 여기서는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전 매물대 여기 있죠. 고점. 여기를 넘기면 안 되겠죠, 일단. 이 매물을 소화해버리면 이제 여기가 지지가 돼버리잖아요. 저항이 아니라. 그쵸? 그리고 여기가 50선이 지나가는 길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근거가 무너지면요. 반대편으로 어떤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어떤 큰 시세든 작은 시세든 일단은 하락 관점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여기서 못 맞고 떨어졌어요. 그쵸? 근데 계속 지금 바닥이 지지가 되고 있죠. 그렇다는 걸 일단 횡보를 하는 중이긴 한데 여기서 위로 갈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는 여기를 뚫어버리니까 조금 더 시세가 나죠. 하지만 요 매물대에 부딪히면서 결국에는 다시 밑으로는 빠졌지만 어쨌든 일단 여기가 뚫리면은 관점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락을 보고 있다 라고 하면 최소한 여기서는 여기가 뚫리면은요. 여기가 뚫리면은 일단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다시 타점을 잡더라도. 이해가 되셨죠? 여기도 마찬가지. 일단 얘가 상승을 했어요. 볼린저 밴드가 늘어났죠. 늘어나고 나서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이었네요. 볼린저 밴드가 일단 하락으로 빠졌어요. 그렇게 되면 일단 50선 여기 지나가죠. 그리고 이전 매물대가 어디였죠? 이전 매물대가 여기 있죠. 여기를 깨면 안 돼요. 근데 깼잖아요. 그럼 반대로 시세가 난다고 이렇게. 그리고 얘가 다시 이 상승을 이어가려면요. 이렇게 왔다가 볼린저 밴드가 점점 줄어들죠. 줄어드는데 일단 이전 어떤 매물대, 요 라인이겠죠. 요 고점이기 때문에 얘가 매물대가 이쯤에서 형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50선이 여기 있죠. 그럼 최소한 못해도 얘가 그냥 넉넉하게 봐준다고 쳐도 요 매물대까지를 기점으로 잡고요. 얘가 더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박스를 여기서 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좋게 봐줘도. 여기가 뚫리는 순간 이거는 끝난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뭐 얘가 또 더 하락을 하려고 한다 하면은 여기가 또 뚫리면 안 되겠죠.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얘를 50선, 마지노선이죠. 얘를 깨면 안 되죠. 근데 깼잖아요. 깨니까 다시 또 상승으로 야금야금 또 올리죠. 근데 지금 현재 하락이 더 강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어떤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 정도면. 어디까지나 또 100%는 없기 때문에 제가 매매를 하면서 느낀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를 직접 대입하고 본인만의 어떤 또 매매법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4시간 보행 잠깐 봤었는데 요거를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요. 하락하던 추세가 이제 저점을 막았죠. 여기서 저점을 막고 이 이상 저점이 뚫리지가 않고 있어요. 그쵸? 여기. 그리고 고점은 여기를 못 뚫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최종 매물대가 되겠죠. 현재까지. 그러면은 여기를 자 박스로 보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스윙이라든지 장투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포지션 잡기가 애매해요. 왜냐면 손익비가 안 좋잖아요. 자, 얘를 이렇게 한번 피보나치를 그어 볼게요. 그러면은 절반이 이 라인이에요. 87,600, 700 라인. 그러니까는 요 밑에 오면은 롱을 치고 요 위에 오면은 숏을 치면 뭐죠? 박스권 매매잖아요. 박스권 매매. 근데 지금은 뭐 어떻게 롱도 못 치고 숏도 못 치는 그런 장이잖아요. 중간쯤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스윙이나 장투하시는 분들은 그 어떤 진입 타이밍이 나오지 않는다. 다만 저처럼 이제 5분봉 단타 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요거 보고 치는 거니까 사실 뭐 이런 거 보고 치는 거니까 자리에 얼마든지 나오죠. 뭐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보고 여기서 왔으니까 아 내가 여기 오면 한번 담아봐야겠다 이렇게 가는 거 생각해야겠다. 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볼린저 밴드가 늘어났는데 지금 다시 줄어들고 있고 아 여기를 깨면은 커트 해야겠다. 그리고 일단은 진입을 지금 하고 여기 내려오면 커트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올라오면 팔고 이런 식으로 단타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은 지금 하락이에요. 뭐 이러고 이제 미친 듯이 다시 또 올릴 수 있지만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하면 그건 나중에 알 수 있는 거고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는 나중에 돼서야 바닥인 걸 아는 거고요. 그냥 파동 관점에서 보면요. 아직 그냥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죠. 누가 봐도. 뭐 월봉으로 보면 상승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 월봉 보면 언제 수익 내죠? 그쵸? 월봉 보면은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DCA 하면 돼요. 계속 모으면 돼요. 근데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 하락 관점이 맞다. 뭐 이제 여기를 밟고 올라가야겠죠. 이렇게 가야 또 이제 상승 추세로 단기적으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만 아직까지는 하락 관점이 맞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볼린저 밴드는 결국에는 찢어야 된다. 볼린저 밴드가 찢어야 시세의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고 그 포인트를 잘 포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게 있으면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